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번 주에 대선 후보, 전직 현직 대통령의 네.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24 대통령 선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또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방송의 취지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될지 장로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얘기는 지난 방송 때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고, 네. 충분히 설명할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선거가 다가올수록 오늘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오늘 방송국에 오니까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청취자께서 네. 그 저에게 좀 전해달라고 질문을 하나 보내셨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의 내용은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텍사스로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지난 2, 3년 동안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네. 그분들이 합법 이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직 자리도 있고 다 이렇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입국을 하지만은 이분들은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이 준비 없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착할 곳도 없고 당장 먹고 살 일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 지역의 그 로컬 가버먼트는 지방 정부는 굉장히 이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분들을 돌봐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분산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든 정부도 몰래 밤에 비행기를 통해서 미국의 각 지역으로 보내다가 그것이 이제 발칵이 돼서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분들이 있는 텍사스나 플로리다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주지사들은 그런 주들은 그 이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그 지역으로 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으로서 그렇죠. 그 주들은 네. 우리는 그 이 생츄리 그 불법 이민자들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피난처로 하겠다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다 돌봐주겠다 그렇게 과거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질문하신 대로 텍사스에서도 이제 일부 캘리포니아로 보냈는데 이분 질문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오셨는데 지금 이 뉴욕 그 시장도 뉴욕 주지사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다 이렇게 불평하는 게 왜 우리에게 자꾸 보내느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한 네. 일 아닙니까? 네. 근데 바이든 정부는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국경을 열어놓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국경을 넘어 그분은 사실 우리가 신분도 알 수도 없고 어떤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도 알 수가 네네. 없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많이 넘어오다가 이 테러리스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검거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불법으로라도 미국에 정착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방송할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캘리포니아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결국 돌려보내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홈레스가 되기도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분들 갈 데가 없잖아요. 네네. 예, 뉴욕에도 그렇고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어떻게 이분들을 수용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합법적으로 이민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많은 지방 정부에 많은 주에다가 시에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많은 방송을 드렸는데 이분의 질문에 답하자면은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돌아간다면은 미국에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뭐 대책이 있거나 스폰서가 있거나 어떤 직업을 직장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생계를 이어갈 만한 그런 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뭐 스스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이 캘리포니아 정부는 민주당 정부는 절대로 그분들을 아마 돌려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세금을 내는 텍스페이어들의 부담이 되겠죠.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 되니까 네. 예,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그 세금이 높고 미국 정부에서 세금이 높고 또 계속해서 더 많은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민주당이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세금은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악순환이네요. 예.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홈리스도 많고 참 문제가 많은데 이 난민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까지 오게 된다면 이게 정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기후도 정말 좋고 지금 뭐 전국에서 덥다고 난리지만은 네. 캘리포니아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시원해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예, 아마 지금 아리조나나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다른 네네. 데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더울 거예요. 휴밋하고. 네네. 그런데 그래도 참 이 캘리포니아가 참 살기 좋은데 이런 살기 좋은 주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우리 개빈 뉴섬 주지사님께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굉장히 본인은 대통령이 안 되겠다고 이제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대선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뭐 내년 선거인데 벌써 그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두 양 정당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인데 지금 상황은 그 양정당 그 미국의 양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두 주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그 두 사람들 말고 제3당의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혹은 무소속이라도 제3의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두 양정당의 선두 주자들이 지금 굉장히 최악의 경우에는 두 분 다 감옥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감옥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우리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선두주자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공화당 사정은 한 열 몇 명이 출마를 했죠. 그 선두주자는 지난번에 대통령을 한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두주자고 네. 그 11명인가 되는 그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50%가 넘는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2등은 그 란 디산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2등인데 트럼프 선두주자와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거의 35% 정도, 35% 정도로 엄청나게 1위와 2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거의 그 지지가 미미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대로 계속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뭐 현직 대통령이 그 민주당 소속의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네. 다른 정치인들은 이제 이번 대선에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도전하는 사람은 없고 지난번 말씀드린 그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그 주니어가 출마했고 또 여자 한 분이 출마했는데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미워하죠. 네. 그래서 대통령을 있을 때도 탄핵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을 마친 후에도 또 탄핵을 했고 네.
미국 역사상 2번 탄핵을 당하고 특히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에도 탄핵을 당한 그런 유일한 그런 인물인데, 근데 지금 이제는 또 대선에 출마를 하니까 이제는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두 개의 기소권이 있는데 또 한 번에 세 번째 기소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에게 트럼프는 지금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 반국가적인 국가의 위험한 인물이다. 트럼프를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들과 큰 기업들과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심하게 공격을 해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질문까지 나오냐면은 최근에 트럼프에게 기자가 당신이 많이 기소가 되고 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출마할 것이냐, 그래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할 것이냐라는 질문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뭐 출마할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게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런 그 식의 이 내용을 이 주류 언론들이 늘 보도를 하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트럼프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정말 웃기는 인간이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족들, 전에는 그 형제인 그 제임스 바이든, 짐 바이든이 그래 왔고, 최근에 와서는 아들인 헌터 바이든, 바이든이. 첫째 아들은 이제 그 병으로 죽었고, 이제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지금 그 여러 가지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번 대선 전에도 그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헌터 바이든 자기가 쓰던 그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가게에 맡겼는데 그걸 찾아가지 않아서 그 가게가 이제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 가게가 이제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 계약을 서명을 다 해놓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용을 열어보고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 그 컴퓨터 수리 가게 주인이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 안에는 그 외국에서 오랫동안 외국 정부나 외국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대통령으로서 재임할 당시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받은, 네네. 외국 기업들에게서 돈을 받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정부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게도, 그러니까 정부에게서 바로 중국 정부에서도 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해오던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 기업들하고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바이든 일가는 비즈니스를 해온 역사가 없고, 그리고 무슨 뭐 투자로 인해서 큰 돈을 번 적도 없는 그런 가족인데, 그 무엇을, 어떤 서비스를 그 다른 외국 회사들, 돈을 받은 외국 회사들에게 프로바이드 했길래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인가, 그게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엄청난 돈이 지금 지금까지는 그게 컴퓨터가 이 헌터 바이든의 컴퓨터라고 FBI가 확인을 한 것이 2019년이라고, 그러니까 2020년 대선 전에 이미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이 FBI와 이 법무부가 그것을 쉬쉬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고, 지난 대선 때에도 트럼프 후보가 당시 대통령이 토론회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 쪽 캠페인 쪽에서는 과거에 그 CIA나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간부직에서 일했던 50몇 명인가의 서명을, 편지에 서명을 받아서 이것은 헌터 바이든의 컴퓨터가 아닌 그 러시아가 과거에 해왔던 대로 심어놓은 그런 내용일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미디어들도 이제 민주당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 확인도 안 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식으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여러 정인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공화당이 하원의 그 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 이 조사를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 수사기관에서 FBI나 법무부에서 그 수사를 안 하니까 그것을 이제 묻어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그 국회가 의회가 그 이 위원회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사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과거에 그 바이든 일가가 거래한 은행들에게서 요구한 제출 그 서류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네. 돈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고 네. 계속해서 이 정인과 이 점거물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많이 버는 분들은 4천, 5천만 불까지도 아니 3천, 4천만 불까지도 받은 것 같다. 네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지금까지 나온 것은 부대통령으로 재임시에 예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헌터 바이든이 계속해서 이제 그 돈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기업에 있는 사람 당시에 그 일을 한 기업의 그 임원들이 그 이제 얘기한 것을 나온 것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바이든 일가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에너지 회사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검찰로부터 부패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부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준 것이라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정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이든 그 아들과 바이든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본인과 전화로 통화한 것을 한 24차례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것을 이제 네. 녹음해 놓은 것이 있다. 네네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험을 들어온 거죠. 혹시라도 자기 이것을 통해서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사용해서 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아마 이것을 녹음을 해놓은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도 이렇게 이 헌터 바이든 아들이 텍스트를 자기가 텍스트를 통해서 그쪽에 중국 쪽에 보내서 빨리 너희들 내가 요구한 돈을 내놓지 않느냐 내놓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아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요구한 것을 빨리 들어라. 네. 그런데 며칠 후에 은행 자료를 보면은 엄청난 돈이 수백만 불의 돈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FBI와 법무부는 그 수사를 협조하지 않고 이번 주에 그 헌터 바이든이 재판을 받았죠. 네. 예, 재판을 받은 내용이 원래는 지금까지 이 델레웨어에 있는 연방 검사가 한 4년인가 5년 동안 쭉 이제 수사를 해온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내놓은 것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기소하면서 아니 이거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너희 아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트럼프만 이렇게 기소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무마하기 위해서인지 과거에 이게 그런 식으로 외국 정부에서 기관에서 돈을 받고도 세금 내지 않은 거 탈세한 거 네네. 그리고 세금 보고도 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이게 외국 회사나 외국 정부를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하면서도 로비 회사로서의 이제 등록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대통령으로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정말 이 고위 공무원의 부패로 이거는 감옥에 가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 바이든 법무부의 검찰과 이 헌터 바이든의 변호팀과 서로 협의해서 그러면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유죄를 인정할 테니까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다 덮는 거로 그렇게 이제 그 서로 합의를 보고 재판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판사 이분도 델레웨어에 있는 법원의 판사인데 이분도 민주당 소속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보고는 아니 어떻게 앞으로 있을 그 조사도 안 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불법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덮어준다는 내용이 이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검찰과 변호팀이 합의를 본 적이 과거에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네. 검찰이 재밌는 것이 예, 우리도 이런 것을 처음 봅니다. 정말 그 개판입니다. 그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을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한쪽 편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기소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과거의 관례를 볼 때는 과거의 전 대통령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이 형사가 아니고 민사 쪽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무리하게 법을 네. 적용하고 있고 네. 또 반대로 바이든 일가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편향적인 그런 이제 편을 들어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이것은 내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그 재판에서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인정하고 서로 검찰과의 합의를 본 것을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재판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죄를 이제 주장하더라고요. 주장하고 네. 예, 이제 다시 이제 일이 더 커졌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나오는 얘기는 이 정도 되면은 이 바이든 일가의 이런 그 비리라든지 부패에 대해서 특히 심각한 것은 만일 부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그 돈을 현직에 있는 그 미국의 부대통령이 외국 이 기업의 돈을 받고 그 기업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이 준 권력을 사용을 했다면은 이것은 감옥에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요구는 특검을 해야 된다. 예, 특검을 해서 지금까지 FBI가 그리고 연방 검찰이 수년 동안 이게 수사를 해오면서도 또 내용을 알면서도 또 지난번에 그 IRS 이 정인들이 내부 고발자들이 나와서 그 얘기한 대로 그들도 더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특히 바이든 일가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윗선에서 막아버리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된 수사가 해왔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이게 다 이렇게 밝혀야 된다. 이제 그런 요구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공화당의 이 하원의 그 다수당인 공화당 하원 의장인 이제 케빈 맥카티가 이것은 조금 이제 지금 현재 그 위원회들의 공청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좀 심각하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탄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inquiry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제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탄핵을 탄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investigate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이면은 공화당은 이제 후보들 간에 이제 토론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이 재선에 그 출마를 해놓고도 캠페인을 이 사무실도 거의 뭐 차리지 않다시피 하고 있고 그 지금 그 돈을 주는 유급 직원을 4명밖에 채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캠페인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참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일에 공화당이 이제 하원이 탄핵을 시작을 해서 공화당 내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탄핵을 가결할 수 있겠죠 하원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상원으로 보내져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하지만은 미국은 이제 상원이 재판을 하는데 100명 중에서 60명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탄핵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인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60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러나 재판은 치러지겠죠. 네. 재판은 치러지면서 그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은 이제 다 이제 공개가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탄핵에 성공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만일에 그 상원이 60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탄핵을 시키면은 네. 그래서 바이든으로부터 자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 선거를 치르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누구죠?
해리스 네. 부대통령이 해리스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건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은 해리스 부대통령은 정말 무능하고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인기가 없고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무능한 분이 미국이라는 이 강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만일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대선을 이전에 헌터 바이든이 혹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이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확실히 증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밝혀진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또 이 해리스 부대통령과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자리를 내려오고 널 대통령 만들어 줄 테니까 대통령으로서 우리를 다 사면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 아들과 자신을 사면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네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재판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판사들이 이렇게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부가 원하는데 검찰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까지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를 여러 개 당하고 있지만은 무죄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나 또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사람 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당의 선두주자지만은 결국은 내년 11월 달 선거 투표용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제 네. 예견을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참 대선의 지금 현재 구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그런 그렇네요. 상황이다. 이제 네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많은 주류 언론들은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님? 그것은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해줄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아쉽네요. 다음 네. 주든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후보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대선 앞두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정당이 이 선두 주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셔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내가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네네.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살아갈 이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좀 내용이 너무나 사실 30분 동안에 얘기하기에도 좀 이렇게 좀 너무 방대하고 좀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1시 30분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